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중요하지만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책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겐지 모노가타리가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려 1000년 전에 쓰인 이 소설.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건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어린 딸을 궁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을 담은 시예요. 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곧 적게 될 자신의 실품을 바로 이 구절에서 미리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1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게 말이에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1000년. 정말 100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을 담아낸 이야기가 글쎄요, 1000년도 더 전에 그것도 한 여성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1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자,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를 깊이 파고 들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이 오래된 이야기의 생명력,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지금, 바로 오늘날 일본에서 겐지가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겐지 모노가타리는 그냥 박물관에 얌전히 누워있는 그런 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 미학의 원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0엔짜리 지폐에도 얼굴을 내밀고요. 또 그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과 갈등 이야기는 무려 1700만 부 이상 팔린 만화책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겐지는 지금도 일본 문화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 고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문화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그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작품을 쓴 사람은 바로 무라사키 시키부. 1000년 전 헤이안 시대 궁정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당시 궁정은요, 뭐랄까 신화 예술 그리고 아주 섬세한 미적 감각이 권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계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를 써 내려갔던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겐지 모노가타리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서양의 위대한 소설들보다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서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이런 근대적인 소설의 형태를 거의 완성해냈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매력의 주인공이죠. 빛나는 왕자 겐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겐지는 칼을 휘두르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전사형 영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예술적 재능과 정말 사람 홀리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 시대 탐미주의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죠. 문학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움 그 자체를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남성 주인공은 아마 겐지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겐지의 인생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최고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화려하게 부활하죠.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상실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줄거리는 사실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겐지 모노가타리가 정말 혁명적인 진짜 이유는요, 바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괜히 세계 최초의 심리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성의 시선을 이야기 한가운데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 여성들은 장막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작가 무라사키는 그 장막을 걷어내고 여성들의 마음속으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끓는 불안, 질투, 슬픔, 기쁨 이런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이야기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 집중했다면 겐지 모노가타리는 무엇을 느꼈나가 곧 이야기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힌 겁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험에 깊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권력의 불균형이나 어떤 강압적인 순간들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요즘 독자들 사이에서는 겐지가 과연 낭만적인 연인인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가해자인가 하는 논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건 겐지가 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내뱉는 말인데,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1000년 전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의 가장 민감한 사회적 논의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지 이 소설의 복잡성과 현대성을 이 한 문장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감정을 이해하려면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달콤 쌉쌀한 감정이에요. 마치 활짝 핀 벚꽃이 곧 질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이 더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깊은 정서적인 울림, 모노노아와레의 힘 덕분에 겐지 모노가타리는 1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견뎌내고 새로운 세대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재창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각 시대가 자신만의 겐지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는 이 번역의 역사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처음엔 서양 독자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좀 과감하게 각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엔 원문의 가치를 존중해서 아주 학술적으로 접근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원문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번역의 변천사 자체가 서양 세계가 동양의 위대한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와 작가 무라사키 시키부에게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긴 여운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